네, 한화이글스는 현재 5선발 자리가 공석인데요. 작년부터 많은 기회를 부여받았던 황준서 선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피칭을 하면서 5선발 자리를 차지하지 못했고, 정우주 선수도 좋은 기회를 계속 부여받았으나 이렇다 할 변화가 없기 때문에 5선발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결국 불펜으로 내려가고 말았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가장 기대할 수 있는 선수는 불꽃야구 박준영 선수입니다. 박준영 선수가 과연 5선발 자리를 꿰찰 수 있을 것인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준영 선수의 현재 평균 자책점은 2.57, 1승 1홀드를 기록하고 있으며 3경기에 나와서 7이닝을 소화했고 WHIP가 1.71로 조금 높습니다. 그리고 볼삼비는 0.8로 리그 평균에 대비해서 낮은, 즉 좋지 못한 볼삼비를 보여주고 있고 볼넷 비율이 리그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6.43, 피안타율은 0.269를 기록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은 우한 사이드암에도 불구하고 147km까지 나온다는 점인데요. 박주정 선수의 구종은 포심, 슬라이더, 체인지업, 커브를 던지는데 포심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활용하는 범타 유도형 투수입니다. 자, 먼저 좌타자, 우타자 활용 구종에 대해서 말씀을 해드리면 우타자 상대로는 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고 좌타자를 상대로는 포심의 비율이 좀 높고 커브를 거의 던지지 않으며 슬라이더와 체인지업으로 상대를 하고 있습니다. 박준영 선수에 대한 좌타자, 우타자의 상대 전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좌타자에게 조금 더 약한 모습을 보이고 좌타자, 우타자에게 모두 포심의 타율이 0.5, 0.37로 높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타자 상대로는 커브와 슬라이더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좌타자 상대로는 슬라이더가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좌타자 상대로 많이 쓰이는 체인지업의 타율이 무려 1할입니다. 박준영 선수가 등판했던 3경기를 살펴보면 LG전 때는 선발을 등판하여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5이닝 3피안타 무실점 WHIP 1.2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KT전과 롯데전에서는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먼저 LG, KT, 롯데전의 구종별 피안타율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LG전 때는 포심의 피안타율도 0.2로 낮고 슬라이더는 아예 상대 타자들이 공략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었고 체인지업은 조금 안타를 맞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KT전과 롯데전에서 포심이 완벽히 공략당해 버렸습니다. 포심의 KT전 때 포심의 피안타율이 무려 1할, 포심을 던지기만 하면 무조건 맞았다는 것이고요. 롯데전 때는 포심의 피안타율이 5할, 2개를 던지면 그 중에 하나는 안타가 되었다는 소리고 슬라이더도 5할로 2개 중에 한타는 슬라이더를 던지면 2개 중에 하나는 안타가 된다는 것이었는데 그렇다면 KT전과 롯데전에서 타자들이 직구에 대한 공략을 잘한 것인가? 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준영 선수의 좌타자 상대 희망편, 즉 좌타자 상대로는 이렇게 던지면 괜찮은 모습을 보이더라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지환 선수를 상대한 타석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1구는 높은 쪽 슬라이더, 2구는 바깥쪽 체인지업, 3구는 몸쪽 하단의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고 홍창기 선수의 타석도 살펴보면 1구는 바깥쪽 직구, 2구는 상단 직구, 3구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 마지막 4구가 몸쪽으로 휘어 들어오는 슬라이더로 삼진을 잡아냈습니다. 또한 오지환 선수의 다음 타석을 살펴보시면 아래쪽 하단에 슬라이더 때려서 범타, 2루수 땅볼아웃을 유도했고 신민재 선수의 타석을 살펴보면 1구와 2구는 낮은 쪽 하단에 직구가 볼로 형성이 되었고 3구는 몸쪽 직구로 스트라이크를 잡아냈고 4구 때 몸쪽 조금 빠지는 직구로 신민재 선수의 플라이 아웃을 유도했습니다. 천소거 선수의 타석을 살펴보면 1구는 낮은 쪽 볼, 2구는 바깥쪽 낮은 쪽 직구, 3구는 많이 빠지는 슬라이더, 4구는 몸쪽 직구, 5구는 상단 직구, 6구는 바깥쪽으로 상단 쪽으로 많이 빠지는 체인지업, 그리고 7구 때 몸쪽 하단에 직구를 던짐으로써 유격수 땅볼아웃을 유도했습니다. 홍창기 선수의 타석을 또 살펴보면 1구는 상단의 직구, 2구는 몸쪽 상단 쪽 직구, 3구는 몸쪽 하단의 직구로 병살타를 유도해냈습니다. 지금까지 보면 박준영 선수는 몸쪽 직구가 좌타자 상대로는 잘 통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박준영 선수 특유의 투구 폼에서
좌타자 쪽으로 뚫고 들어오는 직구가 대응하기 힘든 것으로 보이는데, 자, 좌타자 상대로의 희망편을 살펴봤는데, 그러면 박준영 선수가 어떻게 던지면 좌타자 상대로 안타를 맞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좌타자 상대의 절망편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홍창기 선수의 타석입니다. 1구는 하단 직구 볼, 2구는 하단 직구 스트라이크, 3구는 아래쪽으로 많이 빠지는 슬라이더, 4구는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볼, 5구는 바깥쪽 어중간한 위치에 형성된 몰렸다고도 볼 수 있는 직구를 두드려 맞고 말았습니다. 이 hilliard, KT전 때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던 KT전 때의 hilliard 선수 타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1구는 바깥쪽 커브, 2구는 몸쪽 상단 쪽으로 살짝 직구가 들어오니까 hilliard 선수가 바로 잡아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그래서 박준영 선수는 직구를 던질 때 좌타자 상대로 몸쪽 하단으로 내리 꽂아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높으면 저렇게 홈런을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박준영 선수의 직구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최고 속도가 147까지 나오지만 보통 138km 정도를 찍는 평균 구속을 보여줬는데, 나성엽 선수의 사석도 살펴보면 1구도 조금 높게 형성이 됐습니다. 몸쪽 높은 곳에 직구, 2구는 몸쪽으로 많이 빠지는, 좌타자 상대 몸쪽으로 많이 빠지는 체인지업, 3구는 바깥쪽 직구, 4구도 바깥쪽 직구를 사용하다가 중견 수업 1루타를 맞아 버렸습니다. 자, 여태까지의 타석들로 보면 박준영 선수는 무조건 저 하단, 몸쪽 하단에 슬라이더와 포심을 꽂아야만 좌타자를 상대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직구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나가면 좌타자들에게는 궤적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공략을 당할 확률이 높고, 이 몸쪽으로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위쪽으로 형성이 되면 좌타자들이 대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구속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준영 선수는 저 빨간 네모 몸쪽 하단 내지 하단에 슬라이더와 포심을 잘 사용해서 던진다면 좌타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KT전과 롯데전 때는 타자 상대의 슬라이더와 포심을 저 네모칸으로 꽂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두드려 맞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좌타자를 살펴봤으니 우타자도 살펴보겠습니다. 우타자 희망편입니다. 박동원 선수의 타석인데요. 1구는 몸쪽 상단 직구, 2구는 바깥쪽 커브, 3구는 많이 빠지는 볼, 4구는 하단의 체인지업을 사용해서 3루수 땅볼을 유도했습니다. 구문혁 선수의 타석입니다. 구문혁 선수는 이 하단의 직구를 꽂아서 유격수 땅볼 아웃을 유도를 해냈고, 오스틴 선수의 타석을 보면 1구는 상단 슬라이더, 2구는 몸쪽 체인지업을 던져서 2루수 플라이 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롯데전의 한태양 선수 타석을 보겠습니다. 사실 롯데전과 KT전 때는 제구가 그렇게 좋지 못했는데, 먼저 1구는 몸쪽 하단 슬라이더 스트라이크, 2구는 가운데 하단 체인지업 헛스윙, 3구, 4구, 5구는 제구가 되지 않아서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6구는 몸쪽으로 돌아온 직구 파울, 7구는 바깥쪽 슬라이더에서 삼진 아웃을 잡아냈습니다. 손선빈 선수의 타석입니다. 1구는 몸쪽 하단에 들어오는 슬라이더, 2구는 바깥쪽으로 빠지는 체인지업, 3구는 바깥쪽으로 나가는 커브를 건드려서 유격수 땅볼 아웃을 유도해냈습니다. KT전 때 김상수 선수의 타석입니다. 1구는 바깥쪽으로 많이 빠지는 볼, 2구는 하단으로 꽂히는 커브, 3구는 몸쪽 상단에 형성된 직구, 4구는 몸쪽에 던진 커브로 김상수 선수의 삼진을 유도했습니다. 그렇다면 우타자 상대로는 어떻게 던지면 안 되는 것인지 절망편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으로 KT전과 롯데전 때 카운트 싸움이 되지 않아서 억지로 들어오려고 스트라이크 존으로 꽂아야 되는 직구들이 많이 공략이 당했습니다. 애매하게 들어오는 코스의 직구는 구속이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상대 타자들이 안타를 만들어낼 확률이 조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상단과 하단에 직구로 카운트를 잡고 그 다음 허를 찌르는, 그래서 제 생각은 좋은 코스의 직구로 카운트를 잡은 뒤 애매한 코스의 변화구를 주어서
카운트를 잡던가 범타를 유도해내는 것이 올바른 상대법으로 보입니다. 아까의 이 좌타자 상대법도 그렇고 우타자 상대법도 그렇고 박준영 선수는 타이밍을 빼서 무조건 범타를 유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렇게 상대 타자들이 애매한 코스에 들어오는 변화구에 손을 대게 하려면 먼저 제구가 잡혀서 카운트 싸움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모든 투수들에게 있어서 카운트 싸움이 불리해지면 안타를 맞을 확률이 늘어나는 건 사실이지만 박준영 선수는 더더욱 위험합니다. 직구의 구속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장타를 맞을 확률이 높습니다.